현숙이 산책을 하는 사람들부터 영화의 데이트, 그리고 돌아와서 광수에게 다시 간을 보는 것까지 한번 쭉 가봅시다. 영숙은 상철을 좋아하고, 상철은 순자를 좋아하고, 순자는 영철을 좋아하고, 영철은 현숙이 남았고, 그치? 현숙은 광수, 광수는 영자. 진짜 꼬리잡이네. 대기업 면접도 이렇게까지 빡세지 않을 텐데, 그쵸? 여기에서 영수가 먼저 멘트를 쳐요. 아마 정숙 씨가 산책 나갔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산책 나갔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나도 누군가랑 산책은 하고 싶은데 이 앞에 이제 현숙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현숙님과 영수는 서로 어떤 가능성을 전혀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뭐 만만한 광수한테 여기선 뭐 어쨌건 광수가 만만한 사람은 아닌데 영수는 광수를 굉장히 귀여운 동생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광수는 지금 산책이고 뭐고 무슨 영수 들이받아줄 마음 없어. 영수 들이받아줄 때는 이제 술자리에서 그때 놀 때나 동생이고 형님이지. 뭐 지금 이제 다음날 와가지고 멀쩡한데 둘이 있으면 우정 쌓을 일 없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영수가 산책하실래요? 허허허 하는 거에 광수 대꾸도 안 해. 쳐다도 안 봐. 그러면서 현숙님 저랑 잠깐 산책하실래요? 하고 현숙을 부릅니다. 영자랑 데이트 되게 좋았어. 현숙과 데이트 굉장히 좋았어. 현숙과의 데이트는 미숙한 공돌이들이 다 미숙한 건 아닌데 여성 앞에서 자신감 없고 뭔가 여성의 플러팅에 굉장히 면역력이 약한 이성관계에 있어서 어떤 개복치라고 할 수 있는 너드가 존재하죠. 광수 안에는. 그리고 그 여성들과 같이 회사 생활도 해보고 사업도 운영을 해본 그 사회적 지능이 뛰어난 광수도 존재하지. 근데 현숙은 이쪽에 이 개복치를 건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공략이 됐어. 되기는 됐어. 근데 광수가 그쪽에서 공략이 됐기 때문에 현숙에 대해서 마음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광수가 현숙에게 그냥 다른 어떤 행동에 눈을 감아버릴 정도로 그런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이 친구가 나에게 그런 오빠 폭격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갔어도 현숙이 다른 사람한테 하는 행동 뻔히 눈에 다 보여. 그런 걸로 또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현숙에게 마음이 갔던 건 사실이야. 근데 영자랑 데이트가 너무 좋긴 했지. 그래서 지금 영자든 현숙이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광수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입선출이라고 현숙님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산책하는 말에 뭐 노트북 두고 가도 돼? 하는 말에 뭐 누가 가져가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노트북을 놓고 가죠. 그러면서 영수는 둘도 말 놨어? 라고. 본인은 언제 놨어? 영수는 현숙하고 데이트도 안 해놓고 언제 놨어? 현숙은 광수랑 데이트라도 했지. 본인 데이트 했구나. 아 맞아, 이소룡 데이트 했네. 그거를 데이트로 쳐야겠죠. 그쵸, 데이트를 했네. 커플룩 데이트 했네. 그래서 둘도 말 놨냐고? 놨다가 안 놨다가 하면서 그닥 뭐 물어보니까 대꾸한다 느낌이야. 아니 그 장면은 너무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그걸 데이트의 범주에서 뇌가 기억하고 있지 않았나 봐. 데이트 범주에 그 둘이 함께 있던 장면을 데이트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작업 기억이지. 밤하늘도 보고. 비꼬는 말이죠? 아니면 설마 지금 광수랑 현숙이라고 헷갈려서 지금 그렇게 말한 건가? 아니면 그 은어다리에서 같이 밤하늘을 보던 그 장면이 좀 청춘 드라마 같았나? 그러면서 이제 광수랑 대화를 하러 나옵니다. 광수님은 어떤 거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광수는 현재 마음속 호감 가는 사람이 2명에다가 대화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 1명.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호감 가는 사람. 근데 뭐 여기에서 이번 기수가 워낙 계산기 특집이다 보니까 광수가 특별해 보이는 거지. 광수처럼 말하는 거 뭐 충분히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굳이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 1명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쨌건 호감 가는 사람 1명은 알 것 같은데 다른 1명은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1명은 누군데? 본인인 거 알죠? 1명은 현숙님이고. 자기소개 후 광수랑 가졌던 데이트. 그때 뭔가 빨간색이 기억이 나네요. 뭔가 선명한 빨간색의 느낌이 있었지. 그래서 가장 초장의 데이트를 했었고, 맞아, 초장 색깔 옷을 입었었죠. 내 생각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초반에 광수랑 데이트를 했던 게 의미가 있었는데 영호한테는 내 마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게 영호에게 하는 말과 지금 광수에게 하는 말이 다르지. 영호에게 하는 말은 나는 계속 일관된 마음이었다고, 지금 광수에게 하는 말은 지금 내 생각엔 너와 초장의 데이트를 해서 그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하면 광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리냐. 나는 처음에 영호를 선택을 했던 건 맞아. 눈에 보여. 그건 모두가 다 알지. 그런데 처음에 초장에 데이트를 한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처음에는 영호를 선택했지만 처음에 영철을 선택했고, 그리고 자기소개 때 영호에게 관심 보였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첫 데이트 광수랑 하면서 그것도 광수의 선택으로 하면서 그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마치 내가 광수 네가 마음에 가장 크게 들어왔어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던져지고 있죠. 간 보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결정에 신중하다는 의미로는 해석이 안 될까요? 근데 뭔가 내가 결정이 느리다라고 했을 때 상대에게 나는 너밖에 없어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정이 느리다면 내가 실은 결정을 못 하겠어 라고 하거나 나는 원래 결정이 느린 사람이니까 언제까지 그냥 보자 라고 하거나 뭔가 상대가 기다리는 사람도 뭔가 기한이 있어야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택배를 주문만 해도 택배가 올 때 어때? 택배가 내가 물건을 샀는데 언제 올지 모르고 그냥 어느 날 딱 도착해 있으면 물론 도착했으면 좋지. 근데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짜증난다고. 택배 올 때 어때? 택배 배송 조회해가지고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허브에 있는지, 아니면 뭐 우리 동네까지 왔는지, 트럭에 있는지 그걸 눈에 보여주잖아요. 심지어 택배도 그렇게 해. 그리고 언제까지 갈 거라고 몇 퍼센트 확률로 언제까지 갈 거라고 말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결정이 느리면 신중하다는 장점이 있고 세상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결정이 느린 사람이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상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상을 속이는 식으로 자기 단점을 보완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욕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현숙님인지 뭐 순자님인지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어서 결정이 느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동시에 썸을 탄다고 쳐봐요. 물론 지금 그런 예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난 지금 너랑 어떤 관계를 맺긴 어려워. 난 지금 다른 사람과도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 실은 있어. 라고 말을 하면 괜찮아. 아니면 좀 만나다가 뭔가 이 사람이 어떤 결정적인 요구를 했을 때 미안해 나한테 시간을 줘 라고 해도 좋아. 근데 여기서 거짓말을 해버리면 문제지. 나는 이런 식의 관계를 맺고 싶어. 그래 왜 우리 지금 이 상태가 좋잖아 라던가 아니면 그래 이렇게 만나보자 해놓고 다른 사람과도 같이 만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인 거지. 결정이 느리면 그 단점을 감수해야 되는데 결정이 느리면서 단점을 내가 극복하기 위한 그 의지로 세상을 내가 속이는 방식으로 단점을 극복해버리는 거지. 그 단점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상대를 속여버리는 식으로 아니면 그게 상대에게 거짓은 말하지 않았지만 어떤 진실을 발췌하는 식으로 소심한 사람이라 말을 못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결정이 느린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상대가 느끼기에 오해가 되는 방식으로 영철이 일부에서 그 사람들에게 뜨악했던 장면이 뭐냐면 순자한테 말할 때 어떻게 말했어요? 두 사람 중에 순자 씨예요. 영자한테도 말했어요. 그 말 들을 때 어땠어? 순자 씨도 속았고 나도 속았어.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실은 영철은 이제 데이트를 영자랑 순자랑 했으니까 순자로 결정한다는 말이구나. 우리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 심지어 패널도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마지막에 인터뷰할 때 어땠어요? 현숙님 알아봐야지. 그제서야 깨달은 거지. 그래서 두 사람 중이었구나. 그래서 이 데이트가 지우는 데이트였구나. 그제서야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야. 이게 완전 식스센스 그 반전.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는. 범인은 이 안에 있었어. 그런 게 문제야. 그러니까 영철도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순자에게 진실을 전했긴 했지만 순자 입장에서는 영철이 지금 그 현재 모든 상황의 현실을 고지고대로 이해하게 만들진 않았지. 그건 뭐 영철의 노련함이라면 노련함인데 그래서 욕을 먹는 거지. 느리고 신중한 사람은 답답해서 안 맞을 수는 있어도 그거 자체로 욕을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터져 나온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래 뭐 나는 솔로 뭐 5박 6일 그럴 수 있지 그러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에 현숙이 탁 터지면서 이제 다들 이제 뜨억했던 거고. 영철 씨는 마지막까지 선택을 늦춘, 예를 들어서 뭐 영자랑 하루도 알아본다, 아니면 영자인지 순자인지 결정 못한다. 괜찮아. 근데 이 시간까지도 현숙을 머릿속에 있으면서 오늘 선택한 사람 중에 순자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진실은 전했대 지금 이 상황을 그지것대로 듣지 않게 상대의 머릿속으로는 왜곡된 내용이 전달되게.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지만 상대는 내가 원하는 정보가 들어가도록. 예를 들어서 현숙이랑 데이트했다가 너무 잘 맞아버려. 그래서 영철이 현숙이랑 사귀기로 했다 쳐봐요. 그러면 순자 씨가 아니 나라면서요. 나를 선택했다면서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알아볼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그런 건데 영철이 아니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 데이트에서는 순자 씨가 좋았던 거지. 나는 현숙 씨도 알아보려고 했었고 여기는 알아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상황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그래서 현숙은 지금 내 생각에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지금 현숙도 실은 같은 패턴이잖아. 선별된 정보를 준 거고 상대에게는 왜곡된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지금 현숙님도 같은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초장에 데이트를 한 게 의미가 있었다. 근데 나는 내 마음의 흐름이 변하지 않았어. 이 말이 이제 상당히 그러니까 현숙님의 의도는 너와의 데이트가 의미는 있었지만 나는 영우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같아. 내 마음의 흐름이 변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어. 이 말을 광수가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으면 영철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처음에 영철 씨 선택했었는데. 너무 결과론적으로 내가 영호가 서운한 행동을 했음에도 영호에 대해서 가장 1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게 다른 분들과의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 현숙 씨가 화법이 이렇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아나운서 같은 사람 좋아해. 나는 달라. 항상 이 저화법을 쓴단 말이야. 저게 실은 큰 범주 안에서는 정숙 씨도 조금 저런 계열의 말을 쓰긴 쓰는데 지금 다른 분들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다른 분들 누구? 지금 영식은 누구보다도 일직선인데 영식은 영숙밖에 없고 지금 영숙 선택 못 받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고 순자도 중간에 마흔 뭐야 마흔 이러면서 집어 던지긴 했어도 순자 씨도 거의 처음에 영철 고르고 지금까지도 영철인데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은 순자 아닐까? 다른 분들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에는 현숙님은 지금 이 안에서의 평판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 현숙 씨가 여러 곳의 운동 모임을 다닌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도 내 매력이 어필되고 저기서도 내 매력이 어필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A그룹에서 매력이 어필됐어. 그래서 A그룹에 있는 여러 일곱 난쟁이들이 나한테 밥을 먹재. 따로 연락이 와.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 B그룹에 나 B그룹에 가서 또 거기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니까 못 나가요라고 안 하잖아. 나 집이 좋아요. 나 집순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알리바바 70인의 난장이들 어쨌든 70인의 난장이들에게 집순이인 척 했겠지. 이제 더 집순이로 보였어야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현숙님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건 맞고 이게 나는 솔로의 취지에 가장 맞는 것도 맞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런 오빠 폭격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은 현숙에게 빠져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숙 씨에게 굉장히 매달리는 사람들이 그 모임마다 인기가 많았을 거라고. 근데 현숙님은 그런 사람이 눈에 안 찼겠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항상 집에 있다고 나는 집이 좋아서 잘 밖에 안 나가요. 난 모임 이런 때 이외엔 잘 안 나가요. 하고 거절을 했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집순이라고 어필을 했던 기억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현숙님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밖에 나가지 않고 그 사람들에 비해서 집에 있었던 거는 맞아. 그런데 현숙님의 삶은 집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순이와는 다른 것 같아. 현숙님은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모임 같은 데서 현숙님처럼 이렇게 밝게 그리고 누구든 이렇게 서스럼 없이 오빠 하면서 막 툭툭 치고 뭐 안 봐도 걸고 그런 게 굉장히 설렘을 주거든. 면역력이 떨어지는 친구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설렘이거든.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첫 경험일 수도 있어. 첫 스침. 엄마 이후로 처음인 정도의 가까운 터치를 받으면 이제 몇 자리를 생각하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막 있죠. 그래서 저는 현숙님의 저런 스타일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장점이라면 장점이 그건 노력이라면 노력이야. 어쨌든 그 동호회 입장에서는 현숙님이 그렇게 이렇게 발랄하고 활달하게 활약을 해주면 그 모임이 또 굉장히 또 활성화가 되고 그 안에서 여러 남성분들이 또 모이고 그게 이제 꼭 장기적으로 좋냐라고 하면 뭐 모르겠어요. 그치 본인이 원하는 상대에게 대시를 받느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지. 왜냐면 보통 현숙님은 똘똘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똘똘하면서 사회적 경험 없고 공부만 했던 애들은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또 모임에 잘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어쨌건 현숙님에게 막 끌리는 그런 쪽은 일단 면역력이 약하고 다른 어디에서 이런 대우를 못 받아본 사람이겠지. 그러면 여성에게 일단 인기가 많지 않고 그리고 머리 회전이 빠르지 않은 사회적 지능이 낮은 그런 쪽이 먼저 끌리겠지. 근데 이 얘기를 처음 하게 된 것 같아.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근데 현숙님은 진짜 낯설이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사람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이러고 다니나 봐. 결과적으로는 현명한 태도는 아니지. 현숙님이 공부해야 될 시절에 공부는 50% 힘을 쓰고 마라톤에 30% 힘을 쓰고 그리고 책 쓰기에 20% 힘을 쓰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막 분산돼 있었단 말이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진 않았어. 현숙님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 맞으니까. 여기에서도 영호와의 관계를 더 잘 만들 수 있었지. 그런데 너무 이것저것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광수도 열심히 해, 영철도 열심히 해, 영호도 열심히 해. 지금 이 세 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영호라는 사람을 거의 놓치기 직전이죠. 놓친 거나 다름없지 지금.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일단 우선순위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학생이라면 공부고 그리고 취업을 한다면 어쨌건 뭐 취업인 거고 일단 내가 어떤 업을 가지고 가느냐 그 업이 뭐냐는 건 중요한 거니까 그게 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연봉의 차이나 이런 것보다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쨌건 내가 그 업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든 어쨌건 근데 그 이외의 것에 좀 더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느낌은 있어. 그러니까 현숙님은 열심히 살았던 건 맞아. 나는 솔로도 지금 현숙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맞아. 그런 면에서는 난 진짜 박수 쳐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현숙님의 마음이 정말 영호였다면 가장 중요한 영호에 대해서는 지금 영호가 보는 현숙은 신뢰를 잃었어. 영호 앞에서 처음에 집순이에라고 플러팅하고 영철한테 가서 부채질해주고 여기 와서는 광수랑 드립치고 있단 말이지. 그 안에서도 하루에 슉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광수랑 그렇게 데이트 갔다 와서도 지금 여기서도 지금 광수랑 얘기를 하지만 이 뒤에 영철, 영호 다 얘기를 계속 순차적으로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이 내가 여러 사람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지금 현숙은 명분 없이 너무 움직여. 그리고 나는 너밖에 없어요 라는 식으로 어필하는데 딴 데 이 사람 보면 저 사람도 너밖에 없어 이럴 것 같아. 신뢰가 없어진다는 거지. 지금 현숙님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하는 것 같아. 이성관계에서 너무 티가 나버리니까 신뢰가 안 가. 예를 들어서 영호가 있는 모임 따로, 광수가 있는 모임 따로, 영철이 있는 모임 따로면 영호랑 있는 모임에서 영호한테 어필하고 영철 모임 가서 영철한테 어필하고 보자고 하면 나 오늘 집에서 쉴래 하면서 집순이인 척하면 되거든. 물론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거는 지금 하는 게 눈에 다 보여버려 지금. 신뢰의 문제는 되게 커요. 특히나 나이가 있는 사람과 만남을 가질 때는 신뢰가 정말 중요해. 지금 이 얘기를 어쨌건 처음 한 거죠. 현숙님은 광수한테. 아직 불명확하다. 초반부터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 그게 저일 수도 있다. 광수는 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지금 광수가 봤을 때 영호에게 굉장히 마음이 커 보여. 근데 영철은 아닌 것 같긴 할 거야. 광수가 그게 저일 수도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아마 나라고 믿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 광수도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때도 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뒷말이 있었는데 인터뷰에서 잘랐어. 그렇게 이제 옷을 갈아입고 돌아왔죠. 여기에서 이제 영철 있고 광수 여기 앞에 아까 광수랑은 산책 한번 했고 지금 여기에는 일단 영호는 없는 상황. 이때 영철에게 어필을 하고 있죠. 다 머리 묶었네 이러면서 현숙이 머리를 묶었어요. 뭐 귀찮아서 이렇게 해서 순자에게 한번 묶어봐. 여기서 영철과 상철 그러면서 이제 순자가 머리 묶은 걸로 어필을 딱 한단 말이죠. 이러면 또 매력 포인트인데 이러면서 관심이 순자에게 쏠렸어. 순자에게 쏠려서 하니까 머리 묶은 건 난데 야 머리 묶은 거 지금 난데 야 내가 머리 묶은 내가 관심의 중심이지. 현숙 입장에선 이 테이블에 있는 남자는 2명. 영식은 일단 현숙 기준의 남자 라인에 안 들어가죠. 광수랑은 아까 대화했지. 그러면 여기에서 관심이 딱 쏠렸을 때 그 관심을 뺏고 싶은 사람은 일단 광수 영철인데 광수랑은 아까 대화했고 광수는 순자한테 별 관심 없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영철인 거지. 영철을 데리고 나가야지. 그래서 현숙이 지금 영철에게 산책을 가자고 합니다. 이번에는 광수에 이어 옛날에 이제 그런 연구가 있었어요. 집에서 오냐오냐 잘한 케이스와 집에서 엄하게 잘한 케이스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비교를 한 거야. 엄하게 잘한 사람과 오냐오냐 쪽이 사랑받은 쪽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이 둘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적응하고 잘 살아가는 케이스와 사회에서 적응을 못하고 이게 마음이 쉽게 망가지는 그런 케이스를 비교를 해보니 지금 내 맥락에 따라서 이해를 했겠지만 오냐오냐 잘하는 쪽이 사회에 적응을 못한다는 거지. 멘탈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최근까지는 집에서 무조건 오냐오냐 해야 된다. 이거 무한한 사랑을 줘야 된다. 어떤 훈육을 하지 않아야 된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적당한 훈육은 당연히 필요하고 내가 아무리 이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도 세상이 얘를 사랑으로 감싸주지 않죠. 가정에 있다가 사회로 나왔을 때 그 갭이 너무 커가지고 못 견디는 거야.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떤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는 확실하지만 혼낼 거는 확실히 혼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엄한 것과 사랑을 주는 건 절대 상충되는 게 아니다. 같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뭐 생각해요. 아무튼. 근데 요즘에 그 엄한 것 막 그거 자체를 상처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죠. 세상은 원래 엄격한 곳이니까. 여기에서 현숙님은 만인의 연인 느낌이 나서 벌써 영철과 데이트해서 영철이 하는 말이 현숙 너는 만인의 연인이잖아. 나 말고 다른 남자들에게 걸려있잖아. 지금 현숙님에게 영철님 삐졌고요. 광수님도 삐져버렸어. 광수는 왜 삐졌어? 이때 선택할 때 광수가 서 있는데 현숙이 광수 앞까지 왔다가 짜장면 드세요? 짜장면 맛있게 드세요? 턴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수도 삐졌고 굳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상대의 마음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주인공 활동을 했을 때 동호회의 7난쟁이들은 내가 거기에서 다른 사람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이래도 7난쟁이들은 역시 우리 현숙님 저렇게 알파남과도 저렇게 대화를 하시고 역시 멋있으시군요. 그런 분이 나와 대화해 주시군요. 감사합니다라고 할지 모르지.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죠. 눈에 바로바로 보인단 말이야. 이런 걸로 누군가가 반감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
그치. 뭐 현숙님 아직 어리고 이번 기수의 여성분들이 어려. 아직 어리니까 뭐 살아가면서 더 배워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벌써 영철이 아유 만인의 연인이시니까요. 벌써 이거는 살짝 비꼼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영철도 만인의 연인 느낌이 난다. 그 말에 지금 현숙은 자기가 바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살짝 거슬리죠. 예를 들어서 돈을 굉장히 쫓는 사람에게 아유 돈 좋아하시잖아요 이러면 굉장히 긁혀. 근데 뭐 돈도 좋아하고 뭐 돈에 대해서 막 그렇게까지 막 미쳐있는 사람이 아니면 뭐 돈 좋죠. 근데 아이 뭐 다른 것도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숙은 만인이 나한테 다가오진 않았는데 만인의 연인이 되고 싶었던 건 맞잖아. 그래서 여러분 한 거 아니야? 여러분 현숙이 왔어요. 만인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은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영철이 여기서 제대로 이게 만인한테 다가가니까 네가 모든 만인에게 연인인 것처럼 다가가잖아. 그러니까 영철이 현숙을 배제하진 않았지만 현숙에게 신뢰가 깨진 건 맞아. 요리한다고 도와줘서 사진 찍어주고 막 영철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또 영호 오면은 또 영호랑 얘기하느라고 바쁘고 또 거기에서 광수랑도 또 농담하고 그러니까 다가가니까 이거는 너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 근데 대화 잠깐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저 말을 들으면 아니 나는 영철인데 대화 잠깐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맥락이 맞거든. 근데 뭐 잠깐 뭐 너 왜 동호회에서 저렇게 저런 사람들이랑 자꾸 시간을 보내? 그러면 현숙이 아유 잠깐 대화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영철과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건 잠깐 대화하고 있는 중이야? 아니면 영호랑 얘기하는 게 잠깐 대화하는 거야? 근데 그게 영철만큼 영호와도 하고 광수와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영철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믿었던 만큼 영호에게 그렇게 이제 상처를 받았던 거죠. 영철도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긴 해. 하지만 그런 거를 또 하고 있는 또 같은 업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업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죠.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영업을 해봤다. 그러면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이 아유 이거 저희가 이거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 마진 한 5%만 잡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영업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새끼 마진 지금 25%좀 땡겨 하는구만. 알지. 뻔히 알지. 근데 이제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 중에 어차피 영철님이 있어서 그게 3명이었죠. 그렇게 이제 영철님이 있어서 그러면서 영철도 나도 있었는데 그래 영철이 현숙이 있었던 건 맞아. 그런데 현숙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했었지. 현숙 씨가 만약 나에게만 그랬다면 지금 순자와 거의 박빙이었을 거야. 영철은 자기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큰 요소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영철도 운동도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첫날 벌써 마음이 상해버려가지고 나도 있었는데 현숙님 하고 영철이 살짝 삐진 티를 냈고 자기도 한번 삐진 티 냈으니까 채찍으로 살짝 때렸으면 당근도 줘야 되니까 오늘 귀걸이 이쁜데 저런 게 이제 센스죠. 센스. 그냥 귀걸이 보이면 그냥 칭찬한다기보다는 귀걸이 새로 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할 수 있으면 훨씬 센스가 있는 거고 그러려면 기억력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칭찬에 좋아하고요. 그리고 머리도 묶는 게 낫네. 머리를 묶었으니까 이제 귀걸이가 더 돋보이는 거겠죠. 또 그 와중에 또 진짜 하면서 또 어필을 하는 또 인정받고 외모 칭찬받는 거는 현숙님에게는 굉장히 큰 효용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현숙 씨 기술 들어가죠. 터치. 아예 몸 돌리기. 광수에게는 오빠 폭격. 영철님에게는 또 터치와 몸 돌려앉기. 관심을 표현하는. 잘 배워두세요, 여러분. 써먹을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이제 턱선 칭찬하고 그러면서 턱선을 또 보여주는 저 쿵짝이 잘 맞는군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근데 결정 아직 못했죠, 영철님은. 이게 지금 영자와 데이트보다도 전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현숙이 봐봐 똑같잖아. 근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근데 이런 거는 난 현숙의 장점 같아. 예를 들어서 현숙이 아까 충분히 긁힐 만한 포인트가 있었거든. 아유 다른 사람들은 만인의 연인이라 인기 많은데 우리 현숙님은 여기저기 찔러보고 만인의 연인이 되고 싶은 만인의 연인. 아이고 바쁘십니다. 그렇게 들려버릴 수가 있는 거야. 영철님이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현숙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긁힐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분명히 현숙님이 마음 상했었어. 그래도 여기에서 영철님이 못 정했다는 말에 바로 봐봐 똑같잖아 하면서 저렇게 애교 있게 매달리는 게 애교가 좋다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받았음을 그래도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현숙님의 장점 같아. 영철이 그 정도였다는 건 아니지. 근데 긁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린다고. 그런데 또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현숙님의 난 장점이라고 봐. 거기에서 현숙님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봐봐 똑같잖아 라는 말을 하는 거야. 에이 왜 나한테만 그래 라는 거는 나한테 그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한테 그랬다고 생각하고 있고 마음이 상했는데 거기에서 상대가 나한테 외모 칭찬하고 하는 거를 받아주면서 턱선 보여주고 그랬던 거지. 현숙님이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다. 멘탈이 강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적이지 않고 스스로가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를 풍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 근데 자꾸 그 자기를 너무 표현하려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남들은 못하지만 나는 해. 약간 이런 게 남들은 부정적이지만 나는 긍정적이게 이런 식으로 살짝 그 주변을 낮추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 사람의 인심을 좀 잃는 건 있는데 이성과 갈등이 생기지 않는 화법은 될 수 있는데 적을 만들지 않는 화법을 쓰는 사람은 아니야. 적은 굉장히 많이 만드는 화법을 쓰시긴 해요. 그러니까 나는 현숙님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현숙님이 왜 욕을 저렇게 먹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눈에 보이고 전략이 우선순위가 없는 전략을 쏟아낸다는 측면도 있고 자신이 뭔가 주인공이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을 낮추는 식의 말투를 좀 쓸 때가 있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현숙 씨에게 공격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 그렇게 이제 발을 동동. 또 현숙님이 순자님하고 굳이 차이를 보자면 순자님은 전체적으로 일관돼 있어. 현숙님도 일관돼 있어. 둘 다 일관된 건 맞는데 대상에 대한 차별이 있지. 순자님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틱틱대고 자기 마음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현숙님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게 있어. 남자들에게 특히 인정받고 여자들에게는 경쟁하고 그게 딱 확 드러나니까 순자 씨는 그렇진 않거든. 딱히 뭐 동성과 경쟁하려고 하거나 남성들에게 막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뭐 그런 걸 목표로 하진 않는단 말이야. 좀 냉소적이고 틱틱거린다는 단점이 있지. 반면에 현숙님은 그래도 열정과 의지가 넘치고 그리고 우회 전략을 쓰면서 이것저것 기웃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되게 열심히 해. 그러니까 확실히 장점은 있는 사람이지. 현숙도 순자도. 근데 지금 그 장점이 나는 솔로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눈에 너무 띄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줘. 지금 순자와 현숙을 지금 고민하는 지금 두 명으로 남았는데 나는 솔직히 그게 이해가 안 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면 영철 정도면 현숙님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훨씬 더 마음이 기울었고 그 안에서 나를 그냥 후보로 두고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지. 확실히 나이가 들면 나를 더 좋아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 그래서 어쨌건 현숙도 후보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딱 마음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래서 현숙도 오늘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1대1 데이트 해보고 싶다. 좀 다를 것 같아 느낌이. 영철하고 1대1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영철, 광수, 영호 그 셋 다 일단은 쥐고 가고 싶은 거지. 지금 순자, 현숙 좋아하는 사람 보면 눈에 딱 띄지. 남자다운 사람. 근데 이제 현숙 같은 경우는 이제 광수가 더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상철은 너무 소극적이니까 순자는 어른스럽고 더 진중하고 그렇게 아빠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을 원하는 거고 현숙은 지적인 엘리트 오빠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가보면 다른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확신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현숙이 욕심이 많잖아요. 뭐 하나 더 놓치고 싶지 않아. 확실하게 영철도 알아보고 싶고 광수도 알아보고 싶고 영호도 알아보고 싶고 그런데 영호가 제일 알아보고 싶어. 그래서 오늘 잘 알아보고 하면 되겠네. 결정되면 말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말해주겠다고 하고 이번 기수에 남자다운 사람 없어. 그거는 뭐 처음에 남자 등장신부터 말했는데 영호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정치인 이 잠바 입고 뒤에 한의사 후광 딱 비치고 있으면 남자다워 보여. 왠지 동네에 있는 되게 현명한 한의사 선생님 같아. 그냥 그래 보여. 브랜딩이지. 남자답지 않거든? 오히려 말도 많고 그리고 말실수도 많이 하는 그냥 어린 대학생 같아. 실제로 어떤 사회적인 이런 부분은. 그런데 보기에 그렇게 보여. 그렇게 이제 대화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여기 영철 들어왔고 뒤에 현숙 들어왔고 여기서 영호가 물어봐요. 현숙한테 얘기를 하자고 하거든? 아까 얘기를 하려다가 그게 어떻게 됐었던 거냐면 영호가 아마 그때 잠시만요 하면서 누굴 불렀는데 현숙님이 나요? 저랑 얘기할래요? 근데 영호님이 그걸 거절하고 옥순이랑 나갔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아까 뭐 얘기할 거 얘기하는데 현숙이 아니요 라고 하니까 영호가 괜찮아요? 라고 했어. 근데 그러니까 영호 입장에서는 현숙은 나한테 뭐 나도 집순이에요 하면서 나랑 공통점을 찾았던 사람이거든. 영호 입장에서 현숙은 나랑 공통점 찾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어필을 했는데 그날도 생각해보면 영철에게 계속 부채질 해줬어. 그러니까 영호는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내가 꽂혔다는 그 사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외모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한단 말이야. 물론 아닌 사람도 많아요, 이건. 근데 영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일단 외모적으로 꽂힌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게 어쨌건 옥순이었고, 그렇지 않아도 옥순에게 꽂혀있는 상황에서 현숙이 1순위가 아닌데 현숙이 나만 바라보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의 진정성 그런 게 보이면 영호도 아 그런가? 이 사람이 이렇게 진정성 있고 뭐 속이 깊은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움직일 수도 있지. 근데 그날은 실컷 영철에게 어필했고 나 자기소개 끝나니까 나랑한테 어필을 하다가 지금도 영철이랑 나갔다 와가지고 내가 얘기하자고 하니까 아니요 이러고 있으면 영호 입장에서는 현숙에게 굳이 마음을 열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현숙이 영호의 제안을 거절했어. 여기서 현숙은 현숙대로 아까 영호가 나를 거절했던 걸 삐졌는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영철과 나 아직 영철에게도 이렇게 서로 알아보기로 했고 이렇게 서로 관심 있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쨌건 거절을 한번 했어. 여기서 한번 거절했다가 다시 제안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영철과 데이트하고 오자마자 영호한테 나갔다 올까요? 그게 아니고 영호가 나갈까요? 했을 때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했다가 막상 앉아가지고 영호가 뭐 다른 거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서야 한번 뭐 일종의 튕겼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나간 거야. 그러니까 영호도 지금 현숙에게 신뢰가 없어졌어.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야. 영철도 현숙은 만인의 연인, 만인에게 다가가는, 만인에게 연인이 되고 싶어서 다가가는 사람. 영호도 지금 신뢰를 안 하고 있고, 광수도 이렇게 돼버렸고, 지금 현숙 씨가 전체적으로 평판에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현숙은 나보다 영호님이 더 궁금한데, 여기서 영호도 좀 갈팡질팡 했었지. 옥순이었다가 정숙이었다가 뭐 현숙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었고 하여튼 그래서 영호님이 궁금하다고 제일 미지수인데 현숙님이 산책하러 나가자고 했을 때 추워서 안 나갔잖아. 이날 아침에 일이야. 저기요 이거를 이 안에서 현숙이 들었어. 현숙님 아까 말할 게 있다고 해서 하면서 잠깐 시간 줄 수 있어요? 아 그럼 옥수님 잠시. 현숙님한테 잠깐 얘기하고 옥순님 잠시. 그래서 옥순이 2분만요 하고 옥순이랑 얘기를 해. 그래서 현숙이 기다렸던 게 왔네. 이게 있었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살짝 삐졌을 수는 있지. 그래서 자기는 영철하고 얘기하고 마음속에 영호가 더 큰 건 맞고 저게 아마 컸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 나를 선택했는데 내가 1순위가 아닌 거야. 옥순도 그랬지. 영수가 나를 골랐는데 내가 1순위가 아니었고. 그치. 여기서도 1순위가 아니었고. 그치. 영자도 그랬지. 정숙도 그랬고. 아니 뭐 다 그랬네. 현숙도 그랬고. 참 이번에 뭐 2순위 데이트도 아니고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마음이 2순위다. 그랬을 때는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이어갈 거냐. 그래도 뭔가 가능성을 볼 거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번에 데이트 진짜 웃긴다. 진짜 남자가 생각하는 2, 3순위의 사람들하고만 다 데이트를 했어. 근데 이제 현숙님은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항상 별로 변동이 없었어요. 아까 광수랑 그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입 밖에 한번 내니까 좀 의지가 생긴 거야. 광수에게 그 말을 한번 리허설을 해보고 온 거죠. 인터뷰할 때도 계속. 그러니까 영호는 저 말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 이게 교집합 표정 나오잖아. 벌써 입술. 그래서 큰 변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첫인상으로 선택했던 영철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 영호는 실은 남 불편하게 하는 말을 잘 못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현숙에게는 벌써 아니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큰 변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별로 변동이 없었고 그랬다면 첫인상으로 선택했던 영철을 계속 생각한 거냐. 나를 지금 어필하는 말은 알겠는데 처음에 영철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 방금 눈으로 봤잖아. 이 사람들이 영철과 같이 산책 갔다 와가지고 내가 나가자고 했을 때 거절했잖아. 영철하고 나갔다 놓고 내가 나가자고 하니까 거절해놓고 갑자기 영철이 아니라고? 또 방금 영철이랑 나갔다 오면 내가 내 눈으로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물론 영호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아니 네가 나가자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영호한테 나가자고 해놓고 갑자기 또 심지어 첫인상을 선택해놓고 변동이 없다고? 그러면 영철은 뭔데? 지금 영호도 현숙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사진 찍어서 봤잖아요. 그건 제가 느낄 때는 제 마음속 첫인상 호감과는 별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 호감은 영호였는데 그러면 그때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영호는 이제 현숙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현숙은 첫인상은 사람을 대면했을 때 생기는 거다. 그때 인쇄하듯이 한 거다.
그러니까 같이 대화를 안 해봤다는 거지. 대화를 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영호가 더 끌렸던 거는 맞죠. 그러니까 현숙의 말은 알겠어. 현숙 씨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 말을 알겠거든요. 왜냐면 영철을 선택했을 때는 그냥 봐서 사진만 찍었던 거고, 영호에게 끌리는 그 순간은 영호가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말을 했던, 그 대화를 했던 순간이니까 사람은 대화를 해보는 게 그게 첫인상이지 무슨 사진 찍는 게 첫인상이냐. 그건 이해해. 그런데 영호 입장에서 저 말을 들으면, 아니 그러면 방금도 너 영철이랑 산책 나갔다 와놓고, 그리고 너 그렇게 어울리고 그럴 때 영호에게 계속 요리할 때도 보조한다고 하고, 첫날도 그러고 저번에도 그러더만, 그래 놓고 또 이럴 때는 마치 마음의 변화가 없고 나밖에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영호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첫인상으로는 영호님이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이제 그런 순간부터는 영호가 좋았다는 거지. 대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영호 씨가 차분하게 대화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멋지다고 얘기했거든. 직업 소개 전날 저녁에 영수의 공격적인 말을 영호가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가는 걸 보고 현숙 씨가 좋게 봤던 건 맞아요. 그걸 인터뷰에서 얘기했었거든. 영철에게 갔던 거 말고는 나한테 뭐가 없었는데, 그렇게 막 그냥 하는 거 그냥 다 하는 것 같았는데, 운동도 뭐 다른 사람이랑 운동하고 오고, 운동을 영식이랑 한지 모르잖아요. 어차피 뭐 영식, 영철 다 같이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을 한 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영호도 지금 현숙 안 믿거든. 그냥 여기서 이미지 관리 하는구나. 그냥 나한테 굳이 뭐 나를 배제시키려고 하진 않는구나. 나도 뭐 굳이 현숙을 뭐 굳이 배제시킬 필요는 없지. 서로가 그냥 얘도 그렇고 나도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상대의 스텝에 맞춰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좋게 말하면 둘이서 어떤 간접의 왈츠를 추는 게 아닐까요? 아름다운 순간에 저도 마음에 대해서 확정해내는 게 탁탁탁 정해진 게 없어서 그래서 호쾌하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영호 마음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옥순에게 끌리는 건 사실인데 뭐 이 사람과는 지역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옥순이 나와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거절을 못하겠다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영호는 옥순이 나를 좋아할지 어떨지 모르니까 내가 호쾌하게 말을 못해.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몰라서 내가 너를 지금 거절하거나 하긴 애매하다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기존에 제가 첫인상 선택한 옥수님 위주로 알아보고 싶은 하루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면 근데 진짜 용감하게 말했다. 오늘은 옥수님을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오자마자 뭐 영철 첫인상 골랐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의심의 멘트, 도망가려는 멘트, 상대를 탓하면서 도망가려는 멘트,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내가 실은 옥순에게 끌려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도 됐었잖아. 근데 여기서도 근데 물론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지. 상대가 먼저 그냥 알아서 떠나가주면 제일 마음 편한 건 사실이지. 그래서 이제 또 선택으로 넘어가죠. 광수는 영자, 현숙 두 사람을 원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숙 씨는 영호도 지나쳐서 영식을 지나쳐서 점차 느려져서 광수 앞에 섰다가 돌아서 버려. 야, 광수에게 무슨 원수를 줘가지고 광수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거죠? 아니 현숙 씨가 마지막이면 광수가 짜장면을 먹는다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광수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솔직히 이래도 돼. 이럴 수도 있어. 너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하지? 내 마음이 너를 향하긴 했었어. 그래도 1대1 데이트가 좋으니까 나 절로 간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 아니 근데 짜장면 먹는 사람 앞에서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현숙님은 광수를 되게 편안하고 이런 장난을 쳐도 광수라면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현숙은 내가 이렇게 해도 광수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내가 영호랑 가서 데이트를 해도 광수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지. 그러니까 현숙이 생각하는 광수는 그냥 제자리에 있는 사람 같아. 저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주인공이 되는 그런 느낌이고 그 과정에서 광수에게 좀 과하게 무례했다. 그런 생각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게 이제 광수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영호도 옥순이 오지 않음으로써 이제 짜장면 뭐 먹을지 생각하고 있고 이랬는데 영호 짜장면 먹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왔대. 그러니까 여기서 현숙도 데이트 선택 광수 했다가 영호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숙은 머릿속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 광수에게 나는 너에게 가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영호한테 가는 거야. 근데 그거는 정말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지. 그냥 처음에 느꼈던 그 끌림이 아직 지워지지 않아서 그걸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광수랑 영호랑 마음이 반반씩. 영철 없는데 왜 굳이 영철이랑 산책하자 그랬어. 순자가 내가 머리 묶은 걸로 주목받는데 순자가 머리 묶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로 시선 가는 것 같아서 영철 데리고 나온 거 아니야? 인터뷰에서 아예 영철은 언급하지도 않네. 근데 굳이 아침에 영철이랑 산책을 해가지고 영호에게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돼버렸지. 그렇잖아. 지금 굳이 뭐하러 자기 손해가 될 일을 하냐고.
지금 영호랑 광수만 보고 가도 되잖아. 그래서 이제 광수는 저 짜장면 먹어요. 마음이 안 좋으니까 하는 소리지. 광수는 지금 마음이 상했거든. 실제로 인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고 눈치가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내가 주인공으로서 뭔가 그림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막 갔다 오는 퍼포먼스도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갔다 와도 이건 광수에게 나는 너에게 마음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라고 혼자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상대도 느낄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이제 광수도 나한테 올 줄 알았던 현숙이 갑자기 방향을 틀어 영호에게 가던 모습, 그때 조금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현숙님이 선택 안 하면 내가 고독정식 먹는 걸 알 텐데, 퍼포먼스가 끝나고 그 안에서 속해 있던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이런 거에 대한 시야가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현숙님이 생각이 짧았어. 생각이 짧은 것도 나쁜 거라면 나쁜 거죠. 좀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얄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현숙과 영호가 데이트가 되고요. 영식은 오늘 샴페인 따야겠다. 이것이 이날 최고의 씬이 될진 몰랐죠. 오늘 축배를 들어야겠다. 뭐 이런 그런 정도의 비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진짜 샴페인으로 그렇게 축보를 터뜨릴 줄은 몰랐죠. 놓치면 저렇게 터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현숙님은 영호가 마음속에 옥순이 1순위인 걸 알아. 정숙님도 그렇게 막 눈치가 없어. 눈치를 엄청 보는데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이 사람의 텐션 이런 거를 살피진 못해. 그래서 여기서도 실은 현숙님이 영호랑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데 영호의 완벽한 이상형은 옥수님이야. 지금 정숙님은 옥수님하고 상당히 친밀하죠. 물론 뭐 이게 나와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같은 방을 쓰는 세 사람이죠. 뒤에 세 사람이 같은 방 쓰고. 그러면서 뭐라고? 옥수님이 지금 완벽한 이상형이라고? 근데 현숙님은 그렇잖아도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은 하고 있지. 왜냐면 영호가 옥순을 오늘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못 알아봤잖아. 그리고 오히려 내가 가줬잖아. 그러면 나한테 감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얗고 어리고, 그러니까 순자는 나도 어린데, 근데 현숙은 더 어리잖아요. 현숙이 막내잖아. 현숙님도 내가 영호가 옥순 좋다는데 내가 짝사랑으로 영호한테 간 거 아니고 나도 광수님이랑 한 데이트가 제일 재밌었어. 영호가 옥순 좋대? 나도 광수랑 한 게 제일 재밌었거든. 그래서 그때 광수님이랑 난 데이트를 한번 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랑 데이트 해보고 싶어서. 새로 데이트 해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냥 새로워서 해보는 것 뿐이고 나 좋다는 사람 있어?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광수는 원래 마음속에 있었던 세 분, 영자, 현숙, 영숙, 1순위 영자. 오늘 보니까 현숙님은 영호님 선택한 것 같고, 그러면서 영호를 선택한 것 같고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현숙이 완전히 가능성이 없냐 보면 남녀관계는 아직 모르는 거고, 또 현숙에게는 또 오빠 폭격기가 있잖아요. 강력한 오빠 폭격이 있으니까. 물론 광수가 전형적인 그런 쑥맥 너드, 면역력 약한 너드는 아니기 때문에 오빠 폭격이 과연 어디까지 유효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자님한테 남은 시간 집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광수는 영자에게 집중을 각오하고 있고요. 지금 저의 가설대로라면 영자도 지금 광수와의 데이트가 그리운 상태죠. 네, 광수는 고민이 되죠. 근데 현숙은 막상 선택했는데 데이트 가기 그렇다. 어색할 것 같은데. 막상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랑 데이트 가려고 하니까. 근데 뭐 옥순이 아유 그냥 응? 네가 관심 있게 만들어. 그러니까 멋있다고. 근데 이제 와서 광수님이 신경 쓰인다고. 그러니까 광수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퍼포먼스가 나는 광수 씨도 마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광수라면 내 장난 받아줄 거야 라는 생각에서 갔다 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생각이 짧은 거죠. 그래서 옥순의 원픽 영호는 아주 맛있는 걸 먹으러 왔어. 이거는 감자 고로케인가요? 새우 고로케인가? 좀 맛있군요. 홍게 간장게장 코스 요리. 그래서 복분자 주를 마시는군요. 그래서 술잔과 함께 슬슬 드러나는데, 이때 영호의 본성이 드러난 것 같아. 아, 영호에 대해서 긴가민가 했던 게 진짜 여기에서 아, 영호는 이런 사람이 맞구나 확신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영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내가 계속 그랬잖아요. 진짜 모르겠는 거야. 얘가 이 사람이 뭐지? 자신을 안 드러내려고 하는 건가? 계속 고민했거든. 근데 이 전회차인가 전전회차에서 거의 확신했어. 그때 이 친구는 자기 주관이 약하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나서기 싫어하는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면 해석이 된다. 그때 깨달았어.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말하고 싶고 막 나대고 싶은데 실제로 막상 말하면 말 실수를 많이 하는 대학생이야. 이성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많았겠지. 잘생기고 뭐 능력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적극성은 없어. 근데 영호는 아까 선택 때 진짜 그냥 가려고 했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다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왔어도 나한테 마음에 있어서 왔다는 신뢰가 없어. 내가 사람들에게 지금 신뢰를 못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있을 거라고. 내가 지금 이 안에서 남성들에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나를 1순위로 두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대체적으로 지금 다 3순위로 두고 있는 셈이지. 영호에게도 현숙은 지금 2순위나 3순위고, 영철에게도
원래는 3순위에 가까웠는데 지금 이제 2순위까지 올라왔죠. 영철도 지금 영자를 배제를 한 상황이니까. 뭐 광수도 현숙이 지금 2순위고 왜냐면 1순위는 영자니까. 그래서 지금 만인의 3순위 같이 돼버렸어. 만인의 서드 연인? 이렇게 돼버린 게 실은 현숙님의 어떤 평판이 문제야. 쟤는 좋은 애긴 한데 내가 만나기에는 애매해 라는 식으로 지금 쌓인 것도 평판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장난치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영어 기준에서 저렇게 장난을 치는 건 말이 안 돼. 왜냐면 광수가 짜장면을 혼자 먹는데 저렇게 장난을 치는 거는 인간적이지 못한 행동인데 정말 광수한테 가려고 했다가 돌아왔겠구나. 아침 산책에서 옥순에게 집중하겠다던 영호의 말. 그래서 오늘은 영호님 선택을 좀 존중해줘야겠다. 여기에서도 이미 광수한테 갔다 온 그 장난질이 있기 때문에 광수에게 간 거 장난이었어요. 나는 영호님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인성이 나빠 보이고 내 광수 씨에게도 실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가 그래도 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역시 내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일단 옥순부터 알아봐야겠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돼버리니까 지금 여기서 현숙님은 그 아까 장난 때문에도 그렇고 영철님과 산책하고 와가지고 영호에게 살짝 튕겼단 말이야 한번. 그런 일들 때문에 현숙님의 어떤 말도 다 모순이 돼버리게 생겼어 지금. 다 모순이야. 빠져나갈 수가 본인이 만든 외통수야. 지금 넌 이미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진 거야. 그러나 앞서 데이트의 중요성을 느꼈던 터라 영호님과 데이트를 원래 해보고 싶었고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저것도 저 말 자체는 굉장히 영호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 같지만 영호 머릿속에는 광수에게 오다가 온 거 아까 영철과 데이트했던 거 그게 너무 잔상이 남아있어. 지금 이번 기수 간제비 기수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패널들이. 간제비라는 건 뭐야? 정보를 계속 취합하고 선택을 나중에 하는 거야. 최대한 근거를 많이 모아서 선택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근거를 많이 모아 선택한다는 거는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거고 의심이 많아.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 영호 얘기를 하는 것도 영호는 지금 얘가 광수한테 왔다가 온 것도 지금 광수랑 나랑 저울질하고 있구나. 아침에 나랑 산책하자고 했을 때도 얘는 영철과 나를 저울질하고 있구나. 야 지금 오늘 4일차인데 어차피 얘도 저울질하고 있고 3명 중에서 나는 3명 중에 1명인데 나도 뭐 그래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일단은 좀 기다려. 선을 너한테 긋긴 긋는데 그러니까 선을 그어도 미안할 게 없는 거야. 어차피 너는 나 말고 2명 있는데 슈퍼데이트권 있었으면 영호님한테 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숙님은 나한테 선택지가 있었다면 영호님한테 썼을 거다. 내가 힘들겠다는 것도 영호님한테 쓸 거다 라고 얘기하는데 영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지금 신뢰가 생기겠냐고. 나한테 뭐 얘기를 그렇게 해도 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놓고도 뭐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영호 입장에서는 신뢰가 안 가.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 표현하고 선택은 당연히 그 사람 몫이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인연이 아니겠지만 우리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얘 광수에 갔다 온 행동도 없고 그러니까 영철과 산책도 없었어야지. 그러니까 만약 없다고 치고 그렇게 말하면 영호도 진짜 얘가 난가? 그러면서 흔들린다고. 영호 같은 사람은 수동적이니까.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영호가 그렇잖아도 막 거절이나 이런 거 되게 미안한 사람인데 이렇게 미안하지 않게 그냥 못 끝내. 근데 지금 현숙은 이 말과 본인의 지금까지 해온 행동이 모순되는 부분이 있게 느껴지는 거야. 영호가 느끼기엔. 그래서 안 미안해요 영호는. 그러니까 현숙님 멋있다. 근데 멋있긴 한데 지금 뭔가 난감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전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로 근데 너무 좋긴 좋아요. 이거는 현숙님과 데이트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기는 좋아요. 이거는 그렇게 좋진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현숙님은 근데 좋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영호님이 지금 이렇게 현숙님이랑 이러면서 여기서도 좋긴 좋아요. 근데 좋긴 좋아요는 당신과의 데이트가 베스트는 아니었다는 뜻이잖아. 솔직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좋긴 좋은데 솔직하게 그냥 얘기할게요. 실은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현숙님은 제가 느끼기에 좀 동생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렇게 말을 한 거고 근데 또 지금 이렇게 나와서 대화해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영어를 잘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영어에 대해서 100% 수료했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판단한 영호 씨와 영어를 보면 영어는 근데 좋긴 좋아요 라는 거는 머릿속으로 제가 현숙님에게 이성적으로 끌리진 않거든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근데 너무 좋긴 좋아요 이러면 맥락이 맞지. 제가 현숙님에게 실은 이성적으로 끌리진 않습니다. 저는 옥순 씨랑 데이트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좋긴 좋아요 지금 진짜로. 맞지? 말 이어지지?
그냥 솔직히 그냥 얘기할게요. 저는 현숙님은 제가 느끼기에 동생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성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여기가 영호가 하고자 하는 말이 다 담겼어 라고 저는 생각해요. 영호는 지금 뒤에서 칭찬을 와르르 쏟아내는 게 지금 영호 입장에서는 너는 동생 같고 그리고 너랑 데이트하니까 좋긴 좋은데 너가 이성적에서 좋은 건 아니다 라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 뒤에서 뭔가 이 사람에게 그래도 칭찬을 또 쏟아주는 게 아닌가 싶어. 근데 그만큼 영호는 누군가를 거절하고 뭔가 이 사람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나와서 대화해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숙은 지금 뭐라는 거야? 생각이 그러니까 동생으로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을 한 거는 뭐 생각이 바뀐다는 거는 당신은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은 맞는데 내가 너무 동생으로만 봤다.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당신이 분명히 좋은 사람이 그렇지만 더 시간을 가질 만큼 좋아지진 않았다는 게 좀 말인 것 같아. 내가 오전에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저를 선택해 준 거잖아요.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각은 당신이 좋아졌어요 생각이 바뀐 것도 아니야. 지금 보면 오전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얘기했음. 아니 영훈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동생으로 여기는 건지 아니면 동생 같은 매력이 있다는 건지 나도 헷갈렸어요. 현숙님이 그걸 어떻게 집어내. 근데 오늘은 옥순 보겠다고 했는데도 나를 선택해 준 거잖아요. 그런 모습들에 나보다 더 누나일 수도 있겠다. 아, 내가 보던 것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바뀐 거지 마음이 끌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영호는 당신에게는 그냥 동생으로만 느껴져요. 그래서 어리게만 보여서 실은 이성적인 매력은 없습니다. 데이트하니까 좋긴 좋아요. 이걸 조금 다르면 나는 당신은 나에게 이성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 자리에 나온 걸 보니 당신은 충분히 멋있는 사람이네요. 이게 영호의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닌가. 아니 나는 이건 내 생각이지. 이게 영호 씨는 그 말을 전달하면서 상대가 그래도 상대에게 칭찬을 해주고면서 이 사람의 이미지, 나의 이미지를 다 좋게 가져가려는 시도가 아닌가. 근데 사실 현숙님이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이상형에 현숙님이 제일 적합한 분이잖아요. 이거는 적합한 분이어서 좋다가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을 비록 마음에 두고 있지만 현숙님 충분히 매력적인 분입니다. 지금 영호의 이 칭찬 릴레이는 칭찬을 해서 현숙의 마음을 얻으려는 시도가 아니라고 보여요. 거절을 하고 이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칭찬을 쏟아주는 거지. 그래서 내 이상형에 이렇게 뭐 연하에다가 피부도 하얗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 그렇게 다 나의 이상형일 정도로 실은 그렇게 좋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도 현숙 씨가 그러면 어디까지 알아들었을까? 솔직히 이 장면을 볼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현숙 씨도 캐치를 했더라고요. 네가 칭찬하는 건 알겠고 됐고 그러니까 제가 현숙님의 진면모를 모르고 진흙 속의 진주를 못 보고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말을 돌려서 대답했지만 현숙님은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그거를 몰라보는 제가 부족한 거죠. 현숙님을 알아보는 멋진 사람을 만날 겁니다. 이게 그거잖아요. 아니 나는 그렇게 읽혔거든. 그래서 진흙 속의 진주를 못 보고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저 말은 물론 나는 이게 칭찬의 의도인 건 알겠어요. 저는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영호 씨가 말이 많은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말주변이 막 센스 있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현숙님이 저걸 알아들었나 못 알아듣나 좀 애매했거든. 여기서 내가 진흙 속의 진주를 못 보고 하는 말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내 눈에는 진흙으로 보이는데 내가 진주를 몰라봐서 지금 내가 너를 선택 못한 걸 수도 있다는 거면 아니 그러면 지금 영호는 진주를 알아본 칭찬봇이 아니라 그냥 칭찬봇이잖아. 그래서 너무 매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근데 어쨌건 이 프로그램의 취지나 본질에 맞게 저게 아까 영철이 말했던 만인의 연인하고 실은 맥락이 같잖아. 만인의 연인이라는 맥락이나 이 프로그램의 취지나 본질에 맞게 열심히 하는 사람, 다른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 남성을 알아보는 사람, 만인의 연인이 되고자 만인에게 다가가는 사람, 영철이 평가하고 있는 현숙이나 지금 영호가 평가하고 있는 현숙이 똑같다고. 지금 평판이 이렇게 돼버렸어 지금. 시장이 좁다 보니까 이 안에서 지금 현숙 씨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인의 평판 관리를 못하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진짜 있는 그대로 보여주니까 그런 모습을 되게 리스펙해요. 뭔가 되게 칭찬하려고 막 애쓰고 있어요. 아직 영호 씨가 나이가 어려서 그렇겠지. 그러니까 현숙님도 고민하고 있겠죠. 이게 지금 아이씨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게 맞긴 한가? 좀 애매하겠지. 그러면서 제가 느끼기에 현숙님이 주인공이라 생각해요. 상대가 듣고 싶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어. 이 뒤로 쏟아내는 칭찬은 그러니까 결국 어떤 영호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에선 벗어난 거야. 다 포장진 거야. 굉장히 두꺼운 포장진 거야. 선물을 딱 받았는데 포장지가
그 두꺼운 막 걸로 돼 있어. 막 납덩이야. 포장지가 막. 지금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앞에서 끝났어. 그러니까 영호도 그렇게 말하고 표정이 다시 싹 굳죠. 그러니까 현숙은 저도 하면서 나는 저게 현숙이 뭐야 감동받았나? 지금 여기서 뭔가 약간 멘탈이 흔들리거든. 그러니까 현숙은 저렇게 칭찬 세례를 하면서도 아,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거절했구나를 캐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이 흔들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시간까지는 제 시간 중에서는 영호님이 주인공이었죠. 네가 그 말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는 네가 1순위였다 이 새끼야. 네가 이렇게 돌려 나를 지금 거절하는데 네가 그렇게 칭찬으로 존나 포장하고 그래도 어쨌건 네가 나 지금 여자로 안 보인다고? 네가 그 말하기 전까지는 네가 오늘 이 시간까지는 네가 그 말하기 전까지는 네가 1순위였어 임마 라고 지금 현숙님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현숙님도 상처받았어. 어쨌건 근데 못 알아들었으면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건 현숙님 알아들었으면.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인터뷰를 하는데도 막상 직접 나가서 대화해보니까 현숙님이 좋은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첫인상에서 못 알아챘던 그 매력을 갈수록 더욱 느낄 수 있었던, 그렇게 영어는 좋게 말하는데 어쨌건 이성으로 보이는 부분은 약하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숙님은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어. 아까 나를 거절하고 옥순과 오늘 데이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렇지 않아도 상처가 났는데 데이트를 나갔는데 여자로도 안 보인대. 동생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렇게 그런 맥락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숙 씨가 상처를 받았지. 그래서 영훈님과의 데이트가 즐겁긴 했지만 사실 전 오히려 영훈님과 데이트하면서 광수님과의 데이트랑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물론 광수와의 데이트가 재밌었을 수도 있겠지만 영호에게 지금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전 광수님과의 데이트가 더 즐겁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광수는 나의 플러팅이 먹혔고 내가 광수랑 했을 땐 내가 주인공이 좀 되는 것 같았거든. 근데 영호는 나를 굉장히 주인공 같네 어쩌네 말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를 지금 거절을 했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도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현숙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여기서 현숙님이 이거 맥락을 굉장히 잘 캐치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거를 대놓고 말은 못해도 잘 캐치했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데 이 식사 자리를 통해 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내가 우선선상에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를 다시 생각해 나의 장점을 발견했다지 내가 좋아졌다는 아니었다. 그거를 현숙님이 알고 있는 거야. 영호가 나를 다시 보게 됐다는 건 그냥 내가 멋진 사람인 거를 알게 됐고 어디 가서든 그 매력을 발산하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니까 용기를 내세요. 그래서 더 명확하게 영호님이 정리가 됐죠. 아마 현숙님도 알 거예요. 영호가 나를 먼저 정리한 거야. 그게 자존심이 상하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영호 씨가 현숙님을 배려한 건 있죠. 내가 이 사람을 정리하는 거지만 말을 애매하게 하고 현숙님만 알아듣게 하는데 성공했다면 그걸 뭐 의도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영호 씨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애매하게 말을 한 남자가 됐고 현숙님이 나를 먼저 정리한 것처럼 되면 현숙님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세울 수가 있었으니까 현숙님의 배려라면 배려겠지? 영호의 배려? 시간에 고독정식을 먹는 두 남자가 있었죠. 영식님이 가져온 샴페인. 근데 영식님은 지금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영숙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술을 잘 안 마시니 광수님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안 마셔서 다행이다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와인을 따는데 야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운명이 이거는 내 생각에는 그 샴페인이 터진 것이 저 터트린 범인은 제 생각이에요. 영숙님의 조상신의 장치가 아닌가. 혹시라도 영식이 영숙과 데이트를 해서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탁 터트렸을 때 그때 혹시라도 영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거를 터트리는 마지막 장치. 영숙과 영식 사이를 방해하고자 하는 영숙 조상신이 거르는 장치. 하지만 그 장치를 쓸 일이 없었던 거지. 미안합니다. 농담이었어요. 네. 샴페인 쇼로 영식님 까방권 줬다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게 만약 다른 여성 출연자, 영숙님과의 그 데이트에서 저게 터졌다면 오히려 더 문제잖아. 오히려 뭐 잘 됐지. F1에서 우승해도 이렇게 안 터진다고? 갑자기 영식 호감된다고? 그건 그래. 참 사람이 어떤 좀 허당적인 모습 그런 거를 또 그걸 유쾌하게 넘기는 이런 모습 보면 그 사람이 또 매력 있게 느끼지. 거의 발사됐어 샴페인이. 무슨 뭐 흔들어서 그런 거냐. 근데 그 영식님과 영숙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숙님은 상철님한테 관심이 있죠. 근데 이제 광수는 영숙님한테 관심 없어 하던데 못 들어봤는데. 근데 지금 영식은 영숙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데이트에서 자기가 마음이 먼저 확 끌렸었잖아. 그런데 그 마음이 끌렸던 것을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실은 영식 씨는 영숙이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으면 너 두 사람을 알아갈 수 있는 대화, 그 질문이 아니라 알아갈 수 있는 편안한 대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어필하는 쪽이 필요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너무 이 사람도 내 마음 같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던 것 같아. 그래서 영숙님 사람 말 잘 들어주고 이타적이고 이런 면이 있어서 갑자기 매력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영식님도 처음에 영숙님에게 엄청 호감이 있던 건 아니죠. 영식님이 생각하는 건 어떤 비율, 어쨌건 패션을 좋아하니까 저의 속된 표현으로는 그 좋은 옷걸이 이제 그런 면이 있었겠지. 아무래도 시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들보다 디테일한 걸 보는 사람일 테니까. 근데 이제 영숙님이 미인이고 하지만 어떤 영식님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과는 조금 달랐을 테니까. 근데 얘기를 하면서 어떤 가치관에 넘어간 그 마음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영숙님은 처음에 이 사람의 매력을 발견하지 못해도 얘기를 해보면 누구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영식님은 생각하는 거지. 기회가 하루 더 남았는데 기다려보지. 그게 여기서 딱 이쁘게 따져서 마셨으면 기다려보지 괜찮은데 하루 더 있다가 기다렸으면 저 이제 샴페인 세례를 영숙님 머리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영숙님 머리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영철과의 데이트 영자님 좋지 않았죠. 되게 매력있고 잘생기고 훈남. 영철님 매력있는 남자인 건 맞아. 매력 있는 사람인 건 맞아. 근데 이제 그게 다 통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조금 불안감은 컸지만 그래도 제가 영자님이랑 1대1 데이트할 때 되게 재밌고 편안했던 그런 감정을 영자님도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근자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영철님보다 내가 매력있지 않을까. 데이트 이후에 영자 관점에서는 확실히 그렇게 드러났죠. 그러면서 이제 영철보단 내가 매력있지 않을까 하고 영자를 1순위로 두고 마음이 갔는데 그날 저녁 광수에게로 하는 형숙의 핸들. 현숙 씨는 지금 영호에게 거절당했지. 자존심에 스크래치 받았지.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남은 건 광수야. 지금 그나마 광수는 현숙을 찌르지 않았는데 현숙 입장에서는 영호나 영철은 둘 다 자기를 만인의 연인, 만인에게 다가가는 연인, 낯솔의 시스템에 남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열심히, 그 말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열심히 들이대고 있는 이라는 말이란 말이지. 그런데 광수는 나를 그렇게 보지 않겠지. 그 자리에 있어서 나를 기다렸던 사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원래 처음에 광수님이라고 했다가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말을 해서 광수의 마음을 얻었다고 쳐요. 그래도 소용없어. 왜냐하면 그래봤자 현숙님은 또 영호한테도 어필을 할 거거든. 그 어필을 또 멈추지 않을 거란 말이야. 여기 와선 가장 편안하고 좋았던 시간. 야, 그래서 아무튼 뭐 어쨌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광수는 현숙에게 확실히 마음이 상한 건 맞다. 그렇게 이제 다음 주 슈퍼데이트로 넘어가고요. 타이타닉 재밌는데 둘이 할까? 이러면서 영호한테도 또 다시 플러팅하고 이게 현숙님이 지금 누군가 하나로 결정해서 그 사람의 신뢰를 얻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지금 현숙님의 행보는 전혀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행보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현숙님의 이야기는 끝이 나고요. 그래도 재밌네요.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